네, 안녕하세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고영준 이칸도입니다. 네. 이칸도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고요. 활동하면서 저도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칸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마을 미디어의 사례 및 현황입니다. 이 전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이해, 마을 미디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지내고 있구나. 그리고 뭐 현황, 그리고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마을 라디오, 소리 매체죠. 마을 신문, 인쇄 매체죠. 그리고 동네 뉴스, 마을 TV, 영상 매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전에까지의 이야기가 마을 미디어가 이런 거구나,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전반적으로 감을 익히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그 중에서 딱 한 곳을 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아무래도 이해 다음으로는 뭔가 좀 더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사례 및 전국적인 현황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례로 어디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한 곳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야기하자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마을 신문, 마을 라디오, 마을 TV, 영상 뉴스죠.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곳은 전주 평화동에 있는 평화동 마을 미디어입니다. 이전 방송,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네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 전주에 있는 평화동 마을 미디어라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마을 미디어서만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평화동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11년 정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사례로 소개를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우수 사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다양하게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교육 후에 한 번 방송을 하고 한 번 신문을 발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15년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곳, 지속을 하면서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점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곳들, 미디어, 그리고 이런 마을 미디어를 꾸준히 하면서 미디어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마을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까지 연계하면 더 좋겠죠.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는 곳을 보통 저희가 이제 사례로 추천하기도 하고 견학도 많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만나보실 전주 평화동 마을 미디어는 현재 전국적으로 마을 미디어 준비하신 분들이 견학도 많이 오시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를 소개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궁금해하는 세 가지 매체, 신문, 라디오, 영상을 다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소개하면 다양한 사례들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리면서 다른 공동체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함께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전주 평화동 마을 미디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라디오, TV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미디어를 올리거나 방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취자나 시청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마을 미디어 활동을 위한 많은 전국의 마을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까지 마련을 해서 그 과정들,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동 마을 미디어는 처음에 마을 신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0년도에 마을 신문이 8월 달에 창간호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2008년도, 9년도에 마을 신문 제작 교육과 마을 TV, 영상 제작 교육 등, 라디오 교육 등을 받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마을 신문으로 출발을 하셨고요. 2015년 무렵에 이제 동네 영상 뉴스를 시작하셨고, 비정기적으로 공개 라디오 방송을 동네에서 하시다가, 야외에서 하시다가,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온라인을 통한
그런 정기적인 마을 라디오 방송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까지 만들게 되셨습니다. 네, 평화동 마을신문은 2010년도 5월이네요. 네, 8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에 창간 준비호, 그리고 8월에 정식 창간을 하게 됐고요. 지금 2020년 5월 현재 제 119호까지 발행이 됐습니다. 총 8페이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주민 기자분들이 현재 12명이 이제 계십니다. 네, 전체적인 주민 기자의 풀로만 보면 더 많으세요. 근데 여기 12명은 역사가 이제 11년이 돼가니까 3년, 4년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하고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이 두 페이지는 마을신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좀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리려고 해요. 마을신문이 현재 이렇게 팔면 나온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평화동 마을신문의 경우는 2010년도에 시작해서 15년도에 이제 영상 뉴스, 19년도에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한 라디오 방송,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까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미디어 활동과 그 이후의 미디어 활동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계기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평화동 마을 미디어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평화동 마을신문은 매월 초죠. 매월 첫 주에 이제 발행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기자단 회의를 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신문을 만들까,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러면 기사를 써온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회의를 매주 하는데, 저도 이제 기자단이니까 기자단 회의에 참석을 하겠죠. 근데 평화동 마을신문의 코너면 중에 2013년도 무렵에 우리 동네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소개하는 시리즈 코너, 그 연재 기획기사 코너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주민 기자 편집회의 시간이 모여서, 그러면 다음 달에 우리 평화동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까, 그 시리즈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그 주민 기자분, 주부님이셨는데요. 그러면 평화동이 전주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인구는 한 7만 명 내외, 6만 명에서 8만 명 사이 정도인데요. 평화동에 꽃반정이 사거리라고 좀 큰 사거리가 있는데, 그 옆에 지은 지 노후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담이 좀 우범지역화 되고 있었다고 해요. 저도 이제 평화동에 살지만 그 근처에는 살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러면 그 평화동 담에 대한, 여기가 점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뭔가 우범지역화 되고 있으니 우리가 한번 신문으로 아니면 공개방송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또 기자분이 거기가 왜 그럴까? 왜 그곳이 점점 이렇게 우범지역화되고 사람들이 길을 피하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여기를 한번 바꿔볼까?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신문 기사는 기사대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한 기자님이,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던 게 트렌드가 벽화 그리기였어요. 우리가 한번 그 노화된 담에 벽화를 그리자. 그래서 지금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람들이 뭔가 거기가 밝아지면 왕래가 더 많아지고 거기가 조금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벽화 그리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를 포함해서 당시에는 이제 15명 기자분들이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좋다. 우리가 한 벽화를 그려보자. 라고 해서 벽화 그리기 이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신문은 신문대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그 벽화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를 준비해 오는 거였어요. 매주 한 번씩 기자단 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이들과 같이 그려오신 분도 있었고, 가족과 함께 그려오신 분도 있었고, 아니 혼자 그려온 분들도, 주제를 선택한 분도 있었는데, 그 주제 중에 선택된 게 평화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기도 하지만 옛 지명들이 많아요. 장승이 있었던 장승맹이, 꽃이 많았다고 꽃동산이 있었던 꽃밭정이, 그런 역사적인 지명들이 많아서 그 지명들을 벽화에 그리자 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평화동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자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기자분 중에 한 분은 그런 거 있죠. 벽에 이렇게 날개를 그려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벽화 그림을 그려서 전주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을 우리 평화동으로 유치해서 프리마켓도 하고 우리가 공동체 마을 활동화 사업을 하자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주제가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우리 주민들의 모습을 그리자로 정해졌어요. 다음 주까지 또 이제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 숙제는 그러면 그 주제에 맞춰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A4 용지에 각자 그려오는 거였어요. 이제 역시 이 그림도 주민분들이 가족이나 주민 기자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그려오셨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8장을 뽑았습니다. 됐다. 그러면 이 그림을 중심으로 우리가 벽화를 그리자. 그런데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저희가 벽화를 아무도 그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린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의 또 숙제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 이제 문화예술 미술과 관련된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리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벽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분들에게 물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지 내용을 공유하자라는 결정이 됐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기자분 중에 주부 기자님들이 보통 마을 미디어 현재 지속하고 활성화된 곳 중에는 주부 기자님들의 주부 활동가분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평화동 마을 신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주부 기자님들이 지역의 여러 미술과 관련된 대학이나 단체들을 만나면서 한 대학교 친구들이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와서 우리가 벽화를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페인트 붓이라든지 장비가 있으니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다음 회의 때 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뭐가 필요하고 뭘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벽화에 들어갈 그림도 정해졌고 어떻게 그린지도 알게 됐죠. 그런데 또 다시 문제에 부딪힙니다. 뭐냐면 돈이 없어요. 네. 저희가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모인 만남이 아니고 마을신문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만남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숙제가 나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민 기자분들이 지역 그 평화동의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저희가 그림을 그린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미디어센터나 유관기관 계속 문의를 해서 예산을 일주일 동안 모읍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벽화를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모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가 다 끝나고 마을신문이나 공개방송을 통해서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벽화를 그립니다 라고 공지가 나갔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토요일이었고요. 오전 10시 정도 모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을신문 기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분이죠. 그런데 막상 당일날 저희가 벽화를 그리는 날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를 센 것까지는 240여 분이 오셨어요. 공식적인 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벽화 그리네 하고 꼬마들이 이렇게 낙서하고 엄마들이랑 잠시 있다가 하고 한 시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리고 그 전날 평화동 분여회에서 김치나 밥 같은 것들 준비해서 당일날 가지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지역에 이제 동네 마트들이 있죠. 동네 마트들에서 간식도 일부 후원을 해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는 벽화만 그리려고 했는데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마을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시부터 한 12시까지 벽화를 그리려고 했던 게 거의 오후 4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먹다가 그리고 그 계기로 해서 무슨 마을 미디어? 마을 신문이 평화동 마을 신문이 우리 지역에 있네? 라고 알게 된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동 마을 미디어, 마을 신문에서는 이 벽화 그리기가 큰 활동의 계기가 됩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신문 기사만 계속 작성을 했다고 하면 이 본의 아니게 벽화를 그리다 보니 축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활동가분들이 아주 막 흥이 오르셨어요. 재미가. 다시 한번 화이팅이 넘치게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해 보니 중앙지와 중앙지라는 건 특정 중앙 일부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발행되는 중앙지와 지역신문.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일보
아니면 화성신문, 성남신문 그런 신문이겠죠. 그런 지역신문. 그리고 마을신문을 보니까 차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은 중앙지의 경우에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곳이 남양주시죠. 만약 남양주 동이 있다고 하면 평화동으로 할게요. 지금 평화동 사례를 말씀드리니까요. 중앙지의 경우 평화동 소식을 다루는 경우가 그렇게 없죠. 네. 1년에 한 번도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평화동에서 큰 뭔가의 사건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지역신문은 중앙지보다는 다룰 가능성이 좀 많죠. 평화동은 전주에 있기 때문에 전북일보라든지 전주에 있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어쩌다가 좀 다룬다고 해도 보통은 이런 형태로 끝나겠죠. 중앙지나 지역신문의 경우는 평화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담이 노후화돼서 좀 위험하다 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도의 보도 기사로 끝나겠죠. 그런데 평화동 마을신문을 같이 하다 보니 마을신문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신문이나 중앙지가 우리 동네 소식을 다뤄주지도 않지만 평화동 마을신문은 모든 소재가 다 우리 동네 이야기죠. 네. 우리 평화동에 사는 주민분들이 이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데 사실상 기존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미디어에서는 다뤄지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마을신문의 경우는 기사 작성으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방금 이 사례처럼 평화동에 있는 그 아파트 담이 노후화돼서 위험해, 우범지역화돼, 왜 그럴까 하고 기사도 쓰면서 왜 그러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얘가 나아질 수 있을까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행이 된 게 벽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벽화를 그리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마을 축제가 되어버리고, 이게 마을신문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자 재미이자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늘 우리 동네의 소식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을 아니면 함께 나누면 좋을 부분을 우리가 직접 전하기도 하지만 이게 단지 미디어 활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건 왜 좋을까, 아니면 이건 왜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왜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벽화 그리기 후에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평화동 마을신문이 마을 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신문은 계속 나오고 있겠죠. 그 사례 중에 하나는 한 10월 정도, 2013년도, 14년도 10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벽화 그리기 후죠. 전주에 있는 평화동에 지시제라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만큼 크진 않지만 그와 좀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의 호수공원, 저수지가 있고 그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질비하게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 주변에 이제 우레탄으로 보통 깔려 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 근래에는 그분들을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물이 순환이 안 되면서 물이 막 섞기 시작하고 악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죠. 늘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게 고민인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사로 다뤄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벽화 그리기를 해봤으니 그리고 뜻하지 않게 마을 축제까지 돼버렸으니 이번에는 뭔가 준비해서 우리가 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신문 기사와는 별도로 이제 가을 무렵에 그 지시제 환경 생태에 대한 이제 토론회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시의 환경 담당 공무원 분이 나오셨고요. 지역의 환경 단체, 시민단체에서도 오셨고, 또 주된 이제 흐름은 주민기자분들, 주민분들이 진행이라든지 발제라든지 홍보라든지 다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나누고, 역시 이런 공청회나 그런 준비 과정, 진행 과정이 마을 미디어로 계속 다뤄졌죠. 그 후에 그 다음에 초에 전주시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깨끗해졌어요. 또 이러한 과정 역시 평화동 마을 미디어가 계속 다뤘죠. 그러면 평화동 마을 미디어가 거기에서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마을신문에 그 공청회 과정부터 해서 거기에 환경 정화, 전주시가 이제 환경 정화 작업을 했던 그것까지 다룬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해졌으니 우리가 여기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 물도 맑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갈까
라는 그런 기사를 다루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기적 아니 비정기적으로 뭔가 프리마켓이나 환경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죠. 그래서 그 후에 그 지시제 공연 그 지시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관련 주민자치회라든지 연계해서 비정기적인 그런 공연 내지는 프리마켓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시제 환경 캠페인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가 작년 말 가을 정도에 했던 게 이제 마지막이고요. 지금 이것처럼 벽화 그리기나 환경 캠페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을 활동들이 지금은 마을 신문에 마을 미디어 평화동 마을 미디어에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마을 신문이나 방송을 한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것들을 짧게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평화동 마을 신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기자단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요. 마을 신문 기자 교육이라든지 마을 라디오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점점점 이제 주민 기자분들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의 장점은 이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참여도 더 많아질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활동을 한다, 마을 신문이 있다, 마을 미디어가 있다라고 인식 확산, 알리는 부분에도 분명 여러 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신문 주요 거점대에 이렇게 배포대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신문이 나오면 주민 기자분들이 도보로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아니면 자차로 주요 거점을 다니시면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배포를 하고 이제 가가호 방문이죠. 이거 외에는 중요한 거점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구라든지 배포대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평화동 마을신문에 구독은 하지만 저희가 도보로 가기에 좀 먼 다른 동네 사신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까뜨렸네요. 네. 그 마을 미디어 매체 중에서 신문, 라디오, 영상이 있죠. 그런데 마을신문에 가장 큰 고민이 또 있습니다. 마을신문 창간되고 상당수는 2, 3년 안에 다 없어져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마을신문은 다른 매체와 달리 매월 발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매월 인쇄비가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마을신문이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1년, 2년 단위의 지원사업으로 재정으로 인쇄비를 마련하고 신문을 발행하는데 그 지원 사업이 2, 3년 안에는 보통은 다 이제 끊기죠. 그 이유는 다른 새로 이제 준비하는 곳들도 거의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 3년 안에 다 없어지는데 2, 3년을 넘기는 마을 신문들은 전국적으로 그 지원 사업 안에 자립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평화동 마을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간은 공모사업, 지원 사업에 받아서 인쇄비를 충당을 했고요. 그리고 초반에 마을신문 활동 초반에는 평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예산들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이 끝나기 전에 유료 구독자라고 하죠. 평화동에 계신 주민분들 유료 구독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후원의 개념도 많죠. 보통은 CMS를 통해서 받는데 그렇게 CMS를 통해서 받는 후원금 그리고 마을신문은 이제 가장 뒷페이지 정도에 동네 상점 광고가 많이 붙잖아요. 그런 이제 돈이 마을신문을 발행한 액수를 넘어섰어요. 평화동 마을신문이 매월 8면으로 3,000부씩 사면이 칼라로 나오는데 그렇게 인쇄비로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우편 발송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편 발송을 하는 예산 그리고 더불어서 그 공간에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그런 경상비보다 매월 거치는 유료 구독자와 광고 수익이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끊겨도 인쇄를 계속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마련이 된 거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주민 기자분들이 정말 많이 걸어다니고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마을신문이 2년 후에 3년 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런 마을신문 배포도 직접 다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획부터 배포까지 하고 계시죠. 이건 비단 마을신문 평화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마을신문이 다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부분이 2013년도 평화동 벽화 그리기 그 장면입니다.
15명의 기자분이었는데 280명이 넘는 분이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일부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지시제, 환경 생태 정화 활동이고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벽화 그리기였고요. 두 번째가 생태 정화 활동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시작할 때 미디어 이야기를 하고 이 활동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벽화 그리기 얘기했으면 미디어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생태 정화도 미디어와 아무 관련이 없죠. 뭔가 환경단체나 환경과 관련된 모임이 이런 활동을 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상 마을 미디어가 마을 신문이나 라디오, 마을 TV 활동을 하다 보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평화동에 이제 많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평화동 지역의 벼룩시장, 프리마켓이죠. 프리마켓을 지역에 있는 유관, 기관 단체들과 함께 연계해서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지만 이제 보시는 사진은 2013, 14, 15년 그 정도 무렵이에요. 그때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비정기적으로 동네에 있는 주요 공간, 공간에서 보통 주말에 하는데요. 이렇게 라디오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방송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도 현장 스피커 방송으로도 하지만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중계가 되고 있는 형태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지역의 의제 찾기. 벽화 그리기를 하다 보니 축제로 딱 돼버렸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부분에 대한 토론회나 좌담회를 지역의 이제 단체들과 연계해서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미리 공지가 나가기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됐다 나중에 이제 그게 다시 보도 아니면 방송이 된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사업, 설문조사 같은 거, 신문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다 서로 메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편지나 엽서 같은 게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동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쁜 손편지 그런 공모전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마을 신문 설문조사 중에 2013년도 인지도가 17%였는데 1년 만에 이제 42%로 확 늘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의 아닌 마을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도 생겨서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그만큼 마을 주민 기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발로 열심히 뛰시면서 홍보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선거와 관련된 부분. 이제 근래는 마을 미디어가 한 2, 3년 사이에 이런 선거와 관련된 마을 미디어가 확장이 갑자기 확 된 것 같아요. 서울이 그런 활동이 가장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선거와 관련된 마을 신문, 마을 라디오, 마을 TV들이 연계돼서 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 때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을 전달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어떤 고민들과 어떤 공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모아서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특히 지방선거 때 이런 마을 미디어가 더 많은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방선거 때 보면 뭔가 광역단체장 도지사 아니면 시장은 기존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져요. 각 후보자들이. 그런데 정작 우리 동네 시의원은 누군가, 기초원은 누군가 잘 모르시죠. 차량 유세로 할 때나 언뜻언뜻 만나지 자세한 공약은 나중에 리플렛이 도착하고 나서야 보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존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시의원까지는 안 다뤄지죠. 근데 이런 동네 뉴스나 마을 신문 같은 경우는 평화동, 우리 동네에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가 다 그 후보들의 공약을 자세하게 전하는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화동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그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좀 더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면 아무래도 선거 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계기도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아예 선거를 참여할 수 있는 동력 캠페인 같은 것도 요즘 마을 미디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다가 최근 선거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속되는 마을 미디어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미디어 센터 아니면 외부 미디어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다가 내가 마을신문 기자 활동을 한 10년을 하다 보니 이제 자체적으로 내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교육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생성되는 다른 동네에 가서 미디어 교육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평화동 마을 미디어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네 캠페인,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평화동 마을 미디어만 툭 떨어져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여러 공동체 주민들과 함께 연계해서 연대해서 함께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간다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마을신문으로 출발을 했다가 동네 TV 그리고 이제 라디오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 보면서 들어갈게요. 마을신문, 평화동 마을신문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공동체의 마을 활동을 말씀을 드렸고 매체적으로는 2015년도부터 이런 동네 뉴스, 영상 뉴스를 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유튜브로 시작을 했다가 지역의 SO, 종합유선방송을 통해서 TV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 한 번 내지 두 번 현재 계속 방송이 되고 있고요. 한 번 동네 뉴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20분에서 25분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역시 마을신문과 마찬가지로 이 동네 뉴스도 주민분들이 직접 기획에서부터 촬영, 편집 그 부분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2020년 5월 현재 총 77회 방송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화동 마을신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을신문 활동을 하시면서 뜻하지 않게 벽화를 그리다 보니까 그 동네 활동으로 마을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양한 마을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2010년도에 마을신문으로 시작을 했다가 15년도에 동네 영상뉴스 그리고 지난해부터 19년부터 마을 라디오 정규방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례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많은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2015년도부터 이제 마을신문 기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뉴스를 위해서 영상 뉴스를 위해서 새로 이제 영상 뉴스를 하시는 분만 계시기도 하고 마을신문 기자분 중에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우리 동네 TV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여기는 처음 시작은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분들로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은 전주에 있는 평화동 마을신문 외에 송천동 마을신문 그리고 지역의 미디어 센터 그리고 여러 마을 미디어가 함께 연합해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유튜브 방송 외에 지역의 SO 종합유선방송 채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전주 같은 경우는 채널 4번으로 TV를 틀면 만날 수 있는 방송이고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동네 영상 뉴스를 만듭니다. 근데 유선방송의 특성, 장점상 한 번 녹화를 해도 그게 한 달 내내 나옵니다. 틀면 그게 또 뭐 장점일 수도 있고요. 네. 마을신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TV 마을 방송도 주민분들이 처음에 기획부터 해서 취재, 인터뷰, 그리고 편집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2020년 5월까지 77회 방송이 되었고요. 아마 지금 이 무렵에 지금 또 제작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앞서 사례에서 동네 영상 뉴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촬영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현장에 나가서 리포터처럼 여러 가지 동네의 소식들을 미리 영상으로 취재를 해오겠죠. 그리고 그 취재물을 편집을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그게 다 준비가 되면 스튜디오나 이제 어떠한 공간 안에서 앵커, MC 형태로 소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여기 우리 동네 TV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동네 TV가 어떻게 방송이 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뉴스 58회 앵커를 맡은 고용준, 오소영입니다.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주변을 감싸는 것을 보니 만연한 겨울이 왔나 봅니다. 겨울이 되니 북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진다고 하니 호흡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추워서 몸이 움츠러드는데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린다니 문 밖으로 나갈 일이 더 줄어들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장면은 기존에 저희가 익숙했던 지상파 TV에서도 봤던 거 비슷하죠. 앵커 1명 내지 2명, 당연히 주민분들이고요. 이렇게 앞에서 소개를 하다가 어떤 리포터가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장면이 쭉 나오고 끝나면 다시 앵커 장면이 나오고요. 이런 형태로 현장 장면이 한 6개 꼭지, 6개 코너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끝나면 또 다시 앵커신으로 인사를 하는 건데 이 앵커분들은 주민 누구나 다 역시 마을 미디어니까 할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우리 동네 TV를 2번 했어요. 2번. 그리고 작년 말에 올해 연초에 또 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워낙 신청하신 주민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6월, 7월 정도나 지금 대기 순번을 타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 하기 위해서 뭔가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앵커 교육을 통해서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화면을 아까 보셨을 때 뭔가 화면이 기존에 저희 봤던 것처럼 좀 근사하게 나온 것 같았는데 사실상 현장 장면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멋진 공간도 아니고요. 뭐 마을신문 공간이나 아니면 뭐 미디어 센터의 한 강의실 같은 곳을 빌려서 그나마 지금 보시는 화면은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화면에 덕지덕지 스카이스테이퍼 뗀 자국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현수막 뒤에 걸고 앞에 테이블에 현수막을 걸고 촬영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네,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을 라디오, 마을 신문을 마을 신문은 인쇄비가 이제 소요가 되는 거고요. 마을 라디오와 마을 영상, TV 준비하신 분들이 초반에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예산이 우린 없는데 어떻게 라디오 장비를 사나, 영상 장비를 사나 라고 고민을 하시지만 공간은 어떻게 방음을 하나. 물론 예산이 나중에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혹시 공모사업을 받을 경우에는 더 좋은 장비와 더 좋은 방음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놀라는 이유는 마을 미디어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방송국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의리의리한 장비에 대한 고가를 생각해서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진을 보여드려요. 사실상은 생각만큼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현수막만 2개 하고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스마트폰으로 흔들리지만 않게 촬영을 하면 분명히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기에는 깔끔한 그런 영상, 동네 뉴스를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죠. 네. 이건 우리 동네 TV의 이제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보실 분들은 검색을 하시면 계속 지금 6년간 올라온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동 마을 미디어, 평화동 영상 뉴스 외에 전국적으로 영상 부분의 동네 뉴스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곳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 마을TV입니다. 네. 여기도 현재 지금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제일 첫 장면에 이런 동네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죠. 지금 보신 부분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이런 다양한 영상들이 동네 소식들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동네 방송이라고 부르는 저희 영상 뉴스, 영상 TV, 동네 TV의 사례였고요. 마을 신문 그리고 마을 TV 영상 사례를 보셨으니까 마지막으로는 라디오이죠. 네. 라디오 하면 저희가 기존에는 전파를 지직지직 맞추는 것만 떠올렸는데 요즘은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협의의 라디오고요. 요즘 말하는 광의적인 라디오 의미는 그런 전파를 통한 라디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그리고 상당수의 마을 미디어들이 하고 계시는 팟캐스트라는 그런
저희가 메일을 보낼 때 어디에 가입을 홈페이지에 해야 되는 것처럼 팟캐스트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는 절차,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곳을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플로 다 무료로 들을 수가 있죠. 네, 그런 방송 형태. 그래서 평화동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준비가 돼서 비정규, 네.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비정기적으로는 동네 야외 방송을 계속 했었고요. 그 평화동 라디오, 꽃샘 라디오가 이제 공식 명칭인데 꽃샘 라디오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정규 방송이었어요. 그 야외 공개 방송만 비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가 작년에 이제 월에 한 편씩 정규 방송을 시작을 하셨고요. 이제 올해 목표는 그 월에 한 편이었는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라가게 하자가 올해 목표입니다. 이 꽃샘 라디오의 특징은 마을 미디어의 대다수, 공동체 라디오의 대다수는 처음 시작을 하실 때 팟캐스트라는 서비스로 시작을 하세요. 네. 팟캐스트가 생소하신 분들은 팟빵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건데요. 이 차이점은 팟캐스트라는 건데 그 서비스를 해주는 홈페이지가 많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 중에 하나가 팟빵이라는 그런 서비스 업체인데 워낙 팟빵을 통해서 대다수의 마을 미디어나 1인 방송이 되고 있어서 요즘은 팟빵이 팟캐스트의 대명사 같은 말이 돼버렸죠. 근데 꽃샘 라디오는 팟캐스트로 처음 시작을 하지 않고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좀 다르죠. 보통 마을 라디오는 팟캐스트로 목소리만 나가는 녹음 방송을 시작을 했다가 보이는 라디오로 넘어오시는데 평화동 꽃샘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 목표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많아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팟캐스트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차피 방송을 하기 때문에 녹음된 걸 이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보이는 라디오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진행을 한 분이 하기도 하고 여기처럼 여러분이 모여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기존 지상파하고 뭐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주민분들이 직접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뭐 차이점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녹음하는 장소 모습을 보시면 평화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간 안에 스튜디오가 없어서 그런 콘솔 믹서 마이크만 놓고 방송을 하시다가 작년에 마침 지역에 있는 공모사 명계에서 공간 이런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지금은 이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만 보면 공간이 스튜디오가 엄청 넓은 것 같잖아요. 네, 사진을 광각으로 찍어서 그렇고요. 사실상 가서 보면 한 3평 내지 3평 정도 됩니다. 네, 옆에 이 믹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고도 준비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팟캐스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플을 무료 어플이니까 팟캐스트 어플을 다운받거나 컴퓨터에서 팟캐스트 내지는 팟빵에 들어가서 보시면 전국적으로 많은 1인 방송, 요즘은 지상파 MBC, KBS, SBS도 한번 방송이 나가면 다시 이런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서 다 올리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방송들, 마을 라디오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평화동 동네 뉴스 TV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또 전국적인 사례로 성북 마을 TV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라디오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이 소개되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 FM입니다. 여기는 정기적으로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라디오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활동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작 FM의 팟캐스트 홈페이지 모습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미디어의 매체는 다양하지만 크게 인쇄 매체를 할 수 있는 신문과 잡지,
소리, 오디오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라디오, 영상 매체를 할 수 있는 동네 영상 뉴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사례로 평화동 마을 미디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문, 영상 뉴스, 라디오 사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네. 물론 마을 미디어에서 이외에 마을 영화, 마을 영화제 더 다양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처음 소개할 때 이런 미디어 활동을 하다가 플랫폼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는 사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좌측의 사진은 이제 이런 공간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평화동 마을 미디어 활동하신 분들이 지역의 복지관에 일정 공간을 쓰거나 그랬었는데 이렇게 완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이 한켠에 이제 아까 보셨던 스튜디오가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마을 미디어가 지속하기 위해서 있으면 좋은 그리고 많은 마을 미디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 발행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평화동 마을 미디어의 소망이었는데 작년에 이러한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됐고요. 그게 보시는 것처럼 온드레 미디어 넷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평화동 마을 미디어라는 이름이 아닌 온드레 공간 미음, 온드레 미디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첫 시작은 평화동 마을 신문, 라디오, 영상을 올리는 공간을 만들자였는데 하다 보니 비슷한 고민을 지역에서 다른 마을 미디어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주 지역에 있는 마을 미디어, 마을 라디오가 통합 플랫폼으로 쓰자 함께 공유하는 그렇게 이제 오픈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야기가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마을 미디어들을 여기는 왜 지속이 가능할까?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 보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참여하시는 분들, 주민 활동가분들이죠. 지속이 되면 될수록 참여하신 활동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분들의 역할이 지속을 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하나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제가 특별히 따로 써놨잖아요. 그 이유는 마을신문, 마을 라디오, 마을 영상이 지속을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재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정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오늘처럼 교육을 다닐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디 같은 경우는 마을 라디오 교육을 가면 총 10회 교육 중에 첫 회를 가면 가까운 공간에 마을 라디오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요즘 이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 끝나고 첫 방송 하는 거 보고 다음에 가면 창고를 쓰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또 지속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내부적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례로는 아파트에서 주부님들이 라디오 교육을 받고 그분들은 이제 지원금을 못 받고 교육 후에 활동하고 계시는데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정말 조그마한 장비 조금만 구입하셔서 방송을 하세요. 그런데 재미있게 잘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분들의 목표는 아까 창고로 쓰고 있는 스튜디오에 반절만한 공간을 갖는 게 꿈이세요. 결국 이게 공간의 중요성하고도 관계 있지만 재정적인 부분하고도 연계가 돼 있죠.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는 이렇게 마을 미디어는 선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고요. 앞에 저희가 쭉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마을 미디어에 대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같은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에서부터 해서 마을 미디어의 라디오, 신문, 영상의 각각의 제작 과정,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좀 세부적인 사례로 평화동 마을 미디어를 예로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럼 전국적으로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얼마만큼 운영이 되고 있느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지난해 2019년도에 조사된 자료이고요. 현재 348개이지만 사실상은 이 조사를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는 했지만 빠져있는 그런 마을 미디어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분포로 보면 앞에 지도를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1989년,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도 이후에는 급속하게 전국적으로 마을 미디어가 증가하고 있죠. 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존의 미디어 센터나 미디어 교육 하시는 분들이 마을 미디어 교육, 공동체 교육을 꾸준히 했던 것들이 이제 2012년, 13년 되면서 좀 인식 확산이 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012년 정도, 13년 정도부터 미디어 센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과 동아리 지원, 마을 제작 지원이 되면서 아무래도 첫 교육 후에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마을 미디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 조례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고요. 네. 수가 연차별로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지역별 인구로 봤을 때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뭐 미디어 센터라든지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여러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뭐 말씀드렸던 조례가 계속 제정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운영 중인 마을 미디어의 단일 매체와 복합 매체 현황인데요. 네, 단일 매체는 마을 신문 하나만 하거나 마을 라디오 하나만 하거나 이런 형태죠. 근데 이제 복합 매체는 두 가지 매체 이상. 앞에 보셨던 평화동 마을 신문처럼 신문과 라디오를 하거나 라디오와 영상을 하거나 영상과 신문을 하거나 이런 형태이고요. 보통 출발은 매체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신문이나 라디오나 영상이나. 그런데 분명히 신문 매체가 가진, 인쇄 매체가 가진 장점, 소리, 라디오 매체가 가진 장점, 영상 매체가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문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라디오나 영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라디오 방송을 하시다가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 아니면 영상 뉴스를 하거나 신문 발행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미디어 센터가 증가하면서 마을 미디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그래서 점점 인식 확산과 더불어서 활동도 지속되고 수도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조사했던 이런 지속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지역에 있는 미디어 센터가 얼만큼 연계가 되고 있나라는 조사였는데요. 한 2배 이상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 미디어들이 지역의 미디어 센터와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계를 하면 교육일 수도 있고 제작 지원일 수도 있고요. 멘토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센터에서 미디어 센터 진행되는 뭔가의 공모 사업 그런 형태로 연계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활동 연계. 네. 지역의 축제에서 미디어 센터와 마을 미디어가 연계해서 공개 방송을 한다든지 그러한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전 시간에 처음 보셨던 화면이에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 하고 물음표가 들어갔죠.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무엇이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아마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뭐 영상, 뉴스, 다양한 매체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디어는 뭐 신문, 라디오, 영상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공동체가 붙었죠. 공동체가 직접 이런 미디어를 만들고 듣고 마을이 붙었기 때문에 기반을 마을로 한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는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이런 다양한 매체, 미디어를 만들기도 하고 활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와 마을 미디어의 차이점은 1인 미디어는 소수, 한 명 내지는 소수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되게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그런 공동체성, 마을과 관련된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간다. 어떻게 보면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가 어느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이면 그게 공동체 미디어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마을 미디어라고 불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도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풀뿌리 미디어, 대한 미디어라는 형태로 계속 내려온 것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거이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신문을 받거나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영상이나 영화를 보기만 했다면 지금은 내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내가 보기도 한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에 있어서 미디어의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 수용자가 되기도 한다. 둘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가장 중요한 건 재미죠. 네. 재미가 없으면 지속할 수도 없고 또 마을 미디어가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일상처럼 그 안에서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재미 말씀을 드려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에 평화동 마을 미디어가 이제 11년이 되고 전국에 15년 가까이 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우수 사례라고 부르는 것들이 정말 막 좋은 일들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 안에서 서로 구성원끼리 다투기도 하고 가장 큰 건 이제 재정 문제죠. 재정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하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되면서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재미있게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미있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의미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너무 마을 미디어의 의미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무겁게 와닿을 수도 있고요. 그게 오래 추진하는 원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최종 정리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예를 들어서 취미와 비교했을 경우에 저희가 영화나 등산이나 아니면 요리를 하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내가 요리가 취미인 분들은 하고 내가 등산일 분들은 산에 가고 하는 것처럼 마을 미디어도 일상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오겠죠. 어떤 뜻이냐면 지금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활동이 이제 추후에 일상이 되면서 누구나 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 마을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하는 날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시간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이해